안녕하세요. Git GUI 활용에 대해 알려드릴 한우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목표는 Git GUI의 기능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Git CLI와 Git GUI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Git은 소스 코드 관리에 사용되는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Git을 사용할 때는 보통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사용하는데요. CLI와 GUI가 있습니다. CLI는 터미널이나 명령 프롬프트에서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작업을 텍스트 명령어로 수행해 더 세밀한 제어가 가능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명령어가 낯설고 실수하기 쉬워요. 그리고 작업 흐름이 눈에 안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GUI는 GitHub 데스크탑, 소스트리 같은 그래픽 기반 도구들을 의미합니다. 클릭만으로 커밋, 푸시, 브랜치 변경을 할 수 있고 변경 내용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먼저 GitHub 데스크탑에 대해서 데스크탑으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여기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로 다운로드를 하시고 설치를 하시면 다운을 마치시고 나면 이렇게 Git GUI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로그인이 끝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먼저 레퍼스토리를 하나 새로 생성하고 원격 저장소로 푸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포지터리 이름은 일단 프랙티스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새로 만들고 나면 퍼블리시 레포지터리라는 항목이 뜨는데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이게 GitHub에 레포지터리를 생성하게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편하고 이게 GUI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CLI로 했으면 이닛부터 시작해서 랩에 가서 GitHub에 가서 새로 레퍼지터리를 생성한 다음에 CLI에서 git init부터 시작해서 그 푸시하는 순서대로 한번 해줘야 되는데 GUI에서는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터디 코드에서 코드를 하나 새로 생성해 줄게요. 파일을 하나 새로 생성해 줍니다. 리드미 파일로 하나 새로 만들어서 제목으로 안녕하세요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면 커밋 할 거냐고 밑에 이렇게 왼쪽 버튼에 왼쪽 하단 버튼에 보이시고 이걸 커미트를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커미트가 완료됐고 이제 푸시를 할 거냐고 이렇게 뜨는데 푸시를 한번 해줍니다. 푸시가 완료되었고 이거를 GitHub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푸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Git에 있는 파일을 클론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론 레포지토리를 선택하고 음, 대충 Git에 있는 파일을 하나 클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클론이 완료되었고 이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레포지토리에는 별다른 건 없었네요.
그럼 여기서 푸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클론에서 가져온 레포지터리도 자유롭게 깃에 푸시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드미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고, 커밋을 한번 해줍니다. 커밋을 한 상태에서 확인을 해주면, 음, 네, 저장을 안 했습니다. 커밋을 해주고, 브랜치를 퍼블리시 해준 다음에, 음, 음, 네, 그리고 깃허브에서 확인해 보면, 안녕하세요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클로널 레포지토리에서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고 푸시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멀지랑 리베이스를 확인해 보실 건데요. 먼저 깃에서 멀지와 리베이스는 둘 다 깃에서 여러 작업을 병합하거나 정리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제가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하다가 브랜치 B라는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서 기능 개발을 했어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만약 메인 브런치에 새로운 커밋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든 브랜치의 결과를 메인에 합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메인 브랜치고 이게 제가 새로 만든 브랜치인데 이 두 개의 결과를 이 메인에 합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멀지를 사용하고 git이 두 브랜치를 그대로 합쳐주고 새로운 커밋을 만들어서 둘의 공통 조성을 기준으로 병합을 해줍니다. 장점은 기록이 보존되고 충돌이 생기면 어디서 생겼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리베이스의 경우에는 브랜치 B 브랜치들의 새로운 커밋들을 메인 브랜치 위에 다시 쌓아줍니다. 마치 이 A, B 커밋이 이 C, 이 마지막, 메인의 마지막 커밋 이후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게 해줘요. 기록이 일직선이라서 보기 좋고, 마치 하나의 작업 흐름처럼 깔끔해 보입니다. 하지만 커밋 내용을 다시 쓰기 때문에 공유된 브랜치에서는 위험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이 브랜치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협업을 할 때는 주로 멀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GUI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GUI로 지금까지 실습한 내용을 보면 레포지토리를 만들어서 푸시하고 레, 깃에 있는 레포지토리를 클론해와서 푸시해보는 것까지 했고 이제 멀지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브랜치를 새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비주얼 코드를 열어서 하나 새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서 메인 브랜치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 있는데 제가 먼저 첫 번째 선택지를 골라볼게요. 저희가 음, 브랜치 B에서 리드미 파일을 사랑해요라는 멘트를 하나 추가한 상태로 아직 커밋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넘어갈 때는 커밋을 하거나 그 전에 스태시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선택지는 스태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 푸시를 하고 이동할 거냐 묻는 거예요. 스태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커밋을 안 한 부분을 스택에 추가한 상태로 이동하는 거고 이거를 CLI로 명령을 내려면 기스탯이라는 명령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스탯을 한 상태로 이동을 해보시면 음, 일단 브랜치가 다른 작업이니까
여기는 수정한 게 없죠. 그리고 저희가 수정한 걸 그대로 커밋을 안 한 상태로 이게 스택에 넣어버리니까 이게 브랜치 B에도 지금 커밋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긴 멀지는 분명히 브랜치에서 작업한 커밋을 메인 브랜치에 새로 추가하는 과정이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렇게 멀지를 하고 싶어도 멀지가 지금 안 되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브랜치 뷰를 넘어가 보시면 이 뷰 스탯이가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 지금 저희 스택에서 꺼낼 건지 버릴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편하죠? 그래서 리스토어를 눌러주고 커밋을 해줍니다. 커밋을 해주고 메인 브랜치를 가시면 아마 이번에는 이제 멀지가 되실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브랜치 B에서부터 메인으로 커밋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뜰 수 있거든요. 멀지를 할 때 제일 주의할 점은 음, 브랜치를 잘 고르는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치 B 수정을 메인으로 멀지를 하냐 아니면 메인 내용을 브랜치로 멀지를 하냐 이거에 따라서 되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지를 했습니다. 멀지를 하시고 VS 코드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 수정된 부분이 넣을 수 있으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푸시를 해주고 다음은 리베이스에 대해서 직접 실습은 안 해볼 거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선택지가 3개가 있으실 거예요. 방금 저희가 한 게 Create a Merge Commit고 스케이시 멀지 그리고 리베이스가 있는데 스케이시 멀지는 모든 브랜치 커밋 하나로 압축해서 병합하는 과정이에요. 불필요한 중간 커밋들을 정리하고 하나의 의미 있는 커밋만 메인 브랜치에 남기는데 적합한데 대신 그 다른 브랜치 히스토리 상에서 사라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이것도 그냥 혼자서 작업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리베이스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커밋들이 브랜치의 가장 마지막에 그냥 직렬로 재배열되는 과정이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그러니까 브랜치 B에 있는 커밋들이 메인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해시 번호가 같진 않거든요.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커밋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커미트 관련 기능은 일단 크게 네 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먼저 언더 커미트를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이 상황은 git 커밋을 했을 때 뭔가 빠뜨렸을 때, 그리고 커밋만 취소하고 변경 사항은 그대로 워킹 디렉토리에 남겨주는 상태입니다. 그냥 커밋을 다시 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요. 리셋 커밋은 과거 커밋으로 브랜치를 되돌리는데 실수로 잘못된 커밋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사용합니다. 이전 상태로 브랜치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고요. 어멘더 커밋은 방금 전 커밋 메시지나 내용 수정하기를 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 근데 커밋 아이디가 새로 바뀌기 때문에 푸시한 상태에서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리버터 커밋은 히스토리를 보존하면서 변경을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푸시한 커밋도 안전하게 되돌려주고요. 실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커밋할 내용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새로 만들었고, 보시면 커밋 할 수 있는 네, 커밋을 할 수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언두를 눌러주시면 커밋이 취소되고요.
자, 여기서 어멘더 커밋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리베이스에 대해서 직접 실습은 안 해볼 거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선택지가 3개가 있으실 거예요. 방금 저희가 한 게 Create a Merge Commit고 스케이시 멀지 그리고 리베이스가 있는데 스케이시 멀지는 모든 브랜치 커밋 하나로 압축해서 병합하는 과정이에요. 불필요한 중간 커밋들을 정리하고 하나의 의미 있는 커밋만 메인 브랜치에 남기는데 적합한데 대신 그 다른 브랜치 히스토리가 히스토리 상에서 사라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이것도 그냥 혼자서 작업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리베이스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커밋들이 브랜치의 가장 마지막에 그냥 직렬로 재배열되는 과정이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그러니까 브랜치 B에 있는 커밋들이 메인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해시 번호가 같진 않거든요.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커밋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커밋 관련 기능을 일단 크게 네 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먼저 언더 커밋을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이 상황은 git 커밋을 했을 때 뭔가 빠뜨렸을 때, 그리고 커밋만 취소하고 변경 사항은 그대로 워킹 디렉토리에 남겨주는 상태입니다. 그냥 커밋을 다시 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요. 리셋 커밋은 과거 커밋으로 브랜치를 되돌리는데 실수로 잘못된 커밋 여러 개를 만들었을 때 사용합니다. 이전 상태로 브랜치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고요. 어멘더 커밋은 방금 전 커밋 메시지나 내용 수정하기를 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 근데 커밋 아이디가 새로 바뀌기 때문에 푸시한 상태에서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리버터 커밋은 히스토리를 보존하면서 변경을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푸시한 커밋도 안전하게 되돌려주고요. 실습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커밋할 내용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새로 만들었고 보시면 커밋 할 수 있는 네, 커밋을 할 수 있어요. 애들. 자, 여기서 언두를 눌러주시면 커밋이 취소되고요. 자, 여기서 어멘더 커밋을 눌러줍니다. 어멘드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 커밋 메시지에는 방금 제가 어멘드하기 전에 애드 안녕이라고 돼 있는 게 커밋 메시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빙 어멘드를 눌러서 지금 깃은 기존 커밋을 임시로 제거하고 그 내용을 다시 스테이지 상태로 돌려놓은 상태라서 원래 여기서는 그냥 메시지만 바꿔도 이게 커밋이 되는데 GitHub 데스크탑에서는 파일 변경이 없으면 커밋 버튼이 비활성되는 UX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번 파일을 새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안녕하고 이를 그럼, 그럼 이제 어멘드가 된 거예요. 이제 길 리셋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리셋할 부분을 새로 적어줄게요. 그리고 커밋을 해줍니다. 커밋이 완료됐으면 이렇게 리셋할 부분이 추가되었고 여기 보시면 해시코드 번호가 3672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으로 리셋을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리셋을 해보면 이,
이 부분 지울 건지 안 지울 건지 고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지우도록 할게요. 네, 지우면 여기 보시면 해시코드 번호가 지우기 전에 2683이었죠. 이 부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보면 이 제가 새로 추가한 부분도 지워지게 되고요. 네, 이렇게 리셋 부분까지 알아보게 됐고요. 네, 이제 다음은 한글 깨짐 이슈 해결을 설명하겠습니다. Git은 입출력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 인코딩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특정 인코딩, 그러니까 한글이 포함된 EUCKR 파일이나 CP949 파일과 같은 경우에는 한글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파일을 유니코드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주고요. 자, 여기서 예시 파일을 하나 들고 와줄게요. 이렇게 받아오면 한글 깨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유니코드 8 부분을 눌러주시고, 리오픈 위드 인코딩 하고 이 부분에 코리안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깨진 파일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선 대신 VS 코드에만 확인할 수 있지, 여기서 이 상태에서 바로 푸시를 하시면 여전히 글자가 깨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ave with Encoding을 해주시고, 유, 유니코드를 클릭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를 확인해 보시면 깨진 파일이 제대로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밋을 해주시면, 커밋을 하고 이제 푸시를 해주시면 네, 한글 깨짐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Git GUI 활용에 대해서 준비한 발표 내용이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